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미혁입니다. 오늘 6월 15일, 2015년 6월 15일, 역사의 길이 남는 첫 번째 날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 오늘 첫 번째, 다시 한번 상한가 30%로 변동이 되고, 첫 번째 상한가 가는 종목군이 나왔죠. 태양금속 우선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우선주가 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적인 큰 거래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쉽게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30%가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장마감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았고, 그 시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다음날 화요일은 다시 이 상한가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하한가 간 종목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만큼 하한가에 대한 부분도 30% 거기에 대해 낙폭 과다를 인식하고 반발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폭은 커질 수 있겠지만 상한가, 하한가에 달성이 되는 종목군은 아직까지는 쉽게 보기가 힘든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군들이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미리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5일 상당히 뜻깊은 날이죠.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미영 멘토를 통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의 흐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요, 0.34% 하락한 2045.15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가격 변동폭이 확대가 되는 첫날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48억 원 현재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59억 원, 개인들이 18억 원 정도 지금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대가 된다면 거래소 시장 역시도 반등에 성공해주고 그다음에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죠. 자,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1.33% 하락한 12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소폭 반등 주고 있습니다. 0.11% 미약하게나마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 수준이고요. 한국전력 현재 0.23% 하락 중, 그리고 제일모직은 현재 5.77% 하락한 17만 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현재 0.92%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1.41% 상승한 10만 8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88% 상승 중,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강하진 않지만 1% 미만대에서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3% 상승 중입니다. 61만 9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S는 2.41% 하락 중, 포스코는 보합권, 그리고 신한지주는 1.68%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 수준 안에서 45,850원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역시 이제 가격 변동폭 확대, 첫날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아 주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초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15%에서 30%로 확대가 되는 첫날인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붙는 그런 식의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상한가가 과거에 이제 15%였죠. 15% 근처 상한가 부근에서 주식을 사게 된다면 상한가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되는 자석 효과를 우리가 많이 누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리다가 잘못해서 장중에 악재가 노출되게 될 경우 시장에 또 급락이 나타나게 될 경우 손실폭 최대해봐야 30%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최대 손실폭이 60%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올라간 종목을 따라붙는 투자보다는 우리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종목을 안전하게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들로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매듭 짓고 확실한 전략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가 714.16포인트로 1.7포인트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25%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어서 수급 주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7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낸 반면에 기관이 5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2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셀트리온이 오늘 1.7%대 강세 나타낸 반면에 다음카카오가 2.2%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1.4%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메디톡스가 오늘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오늘 76,600원을 1.1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엔이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 7만원 딱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산성 LNS. 자, 오늘 7.5%대 크게 빠지고 있죠. 82,800원으로 급락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 종목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하림인데요. 4,990원으로 오늘 2.4%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장중 7%대 강세까지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자, 주말 금요일이죠. 6월 12일이죠. 6월 12일 날 하림이 드디어 그 펜오션을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까지 마친 상황이고 그만큼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림과 그룹 펜오션 둘 다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상승폭을 다시 한 번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자, 하림 외적인 얘기를 한 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하림 그룹의 회장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가 전에 이제 작년 2014년 12월 달에 나폴레옹 모자 21억 원짜리를 낙찰받은 회장이 바로 이 하림의 회장이죠. 그만큼 재무 구조 자체가 하림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펜오션의 인수는 지금부터 곡물 그리고 거기 낙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 25.9% 지금 상승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제까지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없겠죠. 9,13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고, 자, 장 초반에는 이 제주 반도체가 상한가를 달성할 것으로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180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는 여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차익 매물이 또다시 한 번 더 출회가 되는 과정이고, 오늘 제주 반도체 뉴스는 바로 중국 자금에 대한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한가를 그대로 닫기는 조금 힘들다 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만큼 거래량이라는 부분도 밀접하게 관련을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변동폭 자체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상한가, 하한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코스닥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시장 자체 장중에 낙폭을 상당히 키웠던 게 코스피와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1%까지 빠진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낙폭을 회복하는 단계고,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시장이 이제 30%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주식을 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한 투자를 좀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 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6월 15일 자, 드디어 이날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방송을 첫 번째로 시작했던 게 타 방송 S로 시작되는 방송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2011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메고 나왔던 넥타이를 일부러 다시 한 번 더 메고 나왔는데 초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 여러분, 주식 투자 초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안에서 PD님이 그쪽으로 다시 가실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고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를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황명 멘토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듀 매수해도 될까요? 41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노. 저는 노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수에 대해서 사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는 부분인데,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요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크레듀 같은 경우에는 저가 권역 자체가 정해져 있죠. 얼마냐면 요 가격대 52,000원대 하단 권역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매도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 자리부터 지금 약 3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상승하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가상의 모습을 봤을 때는 괜찮은 위치 그리고 괜찮은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오늘 1199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때요? 호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나요? 예, 바로 변동폭이 확대가 되면 이런 거래량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왜 오늘 태양금속 오늘 상한가라고 제주반도체는 상한가를 못 갔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걸 떠나가지고 주식시장은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크레듀 같은 종목군은 거래량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근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크레듀의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삼성 SDS로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조금 돌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매집을 위한 단계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마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그 가격은 53,000원 하단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세력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의 단가고,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쫓아가긴 힘들다. 그냥 조금 참으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사는 것은 좋지 못한 판단입니다. 종목당 주포 매집 단가를 다시 한번 더 꼭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매네요. 예. 자,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화학 매도해도 될까요? 405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노입니다.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자,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셔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299,000원이 이제 매수 단가고요. 비중이 50% 정도.
일단 지금 29만 원대, 29만 9천 원 정도 가격대라면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고점 자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29만 9천 원짜리가 안 나오죠. 장기간 좀 기다리셨다가 아마 이제 손실 나시고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또 꺾이기 시작을 해서 손실 폭이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보고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G화학, 일단 화학 업체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대한 어떤 디폴트 우려감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시장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쪽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어느 업종이 있을까?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화학 업종이라는 거죠. 중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확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 불게 된다면 화학 업종 쪽으로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화학 업종 전반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죠. 그래서 화학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될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다려준다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9만 원대, 29만 9천 원 그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업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는 일단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은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시점에서 이제 화학업체는 전통적인 성수기가 바로 3분기예요. 그래서 2분기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면 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후에 3분기 성수기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까지 일단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뛰어넘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기다리시면서 좀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성급하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LG화학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준비가 또 되어 있는데요. 다음 종목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루트로닉 매도해도 될까요? 2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은 보유를 좀 더 하시고 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42,000원에 20%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요게 이제 그때, 루트로닉이 우리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방송하면서 이 자리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바로 레이저 치료, 레이저 의료기기를 생산해내는 업체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본사는 어디 있냐? 바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봐야 되냐면, 자, 레이저 치료기, 레이저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어딜까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점유율에서도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왜 레이저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예, 바로 점 빼는 데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예. 자, 점은 요즘은 기본이죠. 뭐 얼굴에 있는 점,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피부 미용에, 바로 피부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실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의 심미적인 개선이 요구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한스바이오메드가 실질적으로 골재 치료, 골재에 대한 부분으로 원래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 가슴 보형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미적인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죠.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기업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 앞으로의 성장성,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기업에 대해서 평가가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메디톡스의 전조적인 현상과 똑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뽑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차트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가의 연속성 이론인데요. 한 번 시작한 주가가 쉽게 멈추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과열 심리 자체가 꾸준히 올라올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하락에 대해서 연속성이 붙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각자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에서 주가 갑자기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빠지냐면 이 단계에서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이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 지금 요 종목군은 42,000원까지 다시 한번 더 빠지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요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냐면, 자, 주봉 잠깐 볼게요. 제가 하락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빠지길 바래서가 아니고 익절가를 잡아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요 가격대가 되겠죠. 일단 54,000원대를 익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자리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고 오로지 얘네들 이 주포밖에 모릅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 익절가만 54,000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7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한 자리,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루트로닉 같이 한번 보셨고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림산업 매도해도 될까요? 279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림산업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가격이 77,900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7만원. 그러면 현재 가격대보다는 일단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자리신데, 일단 잠깐 내용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건설 사업 부분이 주력 사업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업 부분도 역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석유화학 사업 부분도 역시 매출에서 그 비중을 13% 정도나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그 건설 업체이긴 하지만 건설 쪽의 사업 매출 비중 자체가 높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대림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건설 업체들 대비했을 때 건설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제조 쪽에 본다면 석유화학 쪽에서 13%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모터 사이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역시 매출이 4.4%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일단 합해 본다면 그래도 거의 20%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이제 매출 비중이 그 외에 지금 건설 외 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디스카운트가 많이 뭐 진행이 됐던 부분들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대림산업 그 자체적인 그 해석을 했을 때는요. 일단 석유화학 사업 부분 자체가 어쨌든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수혜도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일단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림산업 자체적인 그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지금 국내 쪽에서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그 과정 안에서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를 또 피해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제 일시적인 위축 자체가 주가의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건설업종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일단 건설주들도 분명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림산업 역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대림산업이 현재 이제 매수하고 나서 어쨌든 수익이신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끌고 가면서 좀 더 키워볼 수 있을까라는 전략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유가겠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줘야 그래야
건설 업체들의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또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또 취소가 되는 그런 건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흐름만 보더라도 유가는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린다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일단 올해 정도를 본다면 95,000원 정도가 일단 적절한 1차적인 목표 주가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9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대림산업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유쾌하신 분. 예, 이제 상한 제도가 이제 30%인데, 심리적인 부분은 어떠세요, 시청자님? 물리 있는 것도 있고요. 네. 파티 게임 같은 거 팍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냥. 그래요. 그냥 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요? 예. 이게 12,700원에 지금 10%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12,700원에 10%요? 예. 이게, 좀 잘 갈 것 같은데, 이게 참, 안 되네요. 네. 좀. 그래요. 네. 그 12,7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자, 일단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팝니까? 아니면 좀 더 보유할까요? 그거잖아요, 맞죠? 예. 자, 일단은 저는 팔지 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네. 예. 일단은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죠? 예. 일단 시청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도 지금 운영 중에 파티 게임즈는 수익이 나 있고라는 말씀 하셨는데,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시는 부분도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의 의견입니다. 네네. 지금의 우리가 예전에 주식시장이 첫 번째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따, 그리고 핫따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상따가 정말 유행 많이 했어요. 저도 상한가 따라잡기 했었습니다. 네. 자, 자고 일어나면 막 상한가 바바바박. 진짜 막 거기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테마가 돌았던 게 상장기업도 따라잡기라고 해서 네네네. 상장되고 또 바박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종의 트렌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30%로 변동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것은 신고가 갖는 애들을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상한가를 절대 못 닫습니다. 또 하한가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은 반발 심리 자체가 강할 수밖에 없는 폭이 30%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도 지금 보시면 신용비율 7.2%예요. 예. 자, 보고 계세요? 예.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8%가 뺐다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9%가 올라와 있는데 네네. 이런 거 자체가 변동폭을 이렇게 하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손절을 하고 나갔던 타이밍에서 장마감 때 되면 또다시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이익 실현할 걸 했는데 또 그날 또 빠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공략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네. 자,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격대가 8,600원, 8,700원짜리인데 예, 요 자리를 놓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요 봉이 한 개가 여기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요 자리죠.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세력봉입니다. 그냥 요 자리는 이제 안 깨지는 자리예요. 사실. 네.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왔다 가는 게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이 밑에 요 자리가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최소 9,000원까지 요 자리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매수 단가라고 좀 판단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 차라리 어차피 10%만 보유하고 계시니까 네. 내려왔을 때 좀 더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이 9,300원 밑으로 빠졌을 때입니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아가몬 컴퍼니가 지금 시세가 붙어서 쉽게 안 빠집니다. 주가가. 예. 다시 뭐 예전처럼 7,000원, 6,000원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엉켜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요 앞에 있던 요 매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요 매물은 매집에 대한 매물이 아니라 바로 이익 실현을 위한 매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판단하시고, 요거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 자리까지 조금 버티기 힘들다 싶으시면, 지금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네. 예,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황명 멘토님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혁입니다. 예, 수고하시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메리츠 종범증권. 메리츠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6,420원에 샀는데요. 네. 비중은요? 10%. 20%요? 예, 이게 어디까지 보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중이시네요. 예, 조금 네. 있는데.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7,500원까지 갖다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지금 7,500원까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빠졌는데 예, 일단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에는 IM 투자증권하고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합병을 지금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NH 농협증권하고 그다음 우리투자증권이 합병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메리츠 증권하고 이제 IM 투자증권이 합병이 되게 되면은 업계 거의 5위까지 이제 올라섭니다. 예. 그래서 대형 증권사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은 많아요. 과연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분명히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합병이 되게 된다면 이제 주식시장 자체도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제 변동성이 30%로 확대가 되고 이런 정책들 자체가 주식시장을 어쨌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고 이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증권업종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결국 이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가운데서 이제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또 혜택이나 수혜를 또 많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6,000원대부터 지금 끌고 오셨는데 최근에 뭐 7,500원대까지 한번 찍고 나서 밀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그리고 증권주를 보신 거라면 거라면 이게 뭐 7,500원 정도의 그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졌다에 대해서 약간 상심이 좀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로 보신 건 아니시죠? 예, 단기로 그렇죠? 보면 아니면 한 8,000원까지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요. 8,000원 정도까지 보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00원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탈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8,000원까지 목표가 잡으셨잖아요. 제가 보는 목표가도 8,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네, 8,000원까지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네, 버티시면서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8,000원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8,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420원인데요. 지금 어쨌든 변동폭이 30%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분명히 좀 필요해요. 제가 지금 보는 그 위험 관리 자리는 한 6,500원 정도 자리거든요. 만약에 시장에서 어떤 큰 충격이 왔을 때 그 전에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어떤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6,500원이 한번 깨진다. 그러면, 주가의 그 조정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네, 6,500원을 일단 위험관리 자리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8,000원, 8,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어떤 변동성이 있어요. 6,500원까지 온다 그러면 그걸 매도해야 되나요? 그때는 물량은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시고요. 줄여놓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 주가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조금 더 싸게 다시 비중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전화가 와 있다네요. 전화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어색한 서울말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색한 서울말 쓰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 분이세요? 예, 아니요. 아니시죠? 예. 예, 그래요. 저랑 비슷한 곳에서 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말투입니다. 예, 상당히 친근하신 말투고요. 지역이 어디세요? 여보세요? 예. 예, 지역이 어디세요, 어머니? 여기 전주. 예. 말씀하시고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예. 자, 예, 좋습니다. 웃음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 기분 좋게 만드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어떤 종목 제일 궁금하세요? 현대페인트요. 현대페인트요?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2,500원. 2,500원이시고. 비중은요? 40%. 40%요? 그래요. 제가 농담할 그런 가정이 아니네요, 뭐. 2,500원 사셨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좀 산지가 잘 됐는데, 뭔, 호재가 있다고 해서 샀는데 안 오라고 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호재가 있다 했는데. 호재가 발표됐나요? 사시고 호재가 나왔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호재가 나왔어요. 전화드린 거예요. 네. 부산항 신국제 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특허 승인을 받고. 어디 전화가 잘 안 들려요? 네. 어머니, 그거 TV 볼륨은 뮤트, 음소거를. 예. 볼륨은 줄였어요. 그러세요? 응. 예.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크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페인트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권역을 보면, 요건 좀 오래 걸려요, 어머니. 일단은. 예. 제가 일전에도 방송을 좀 자주 보시나요? 예. 예. 제가 이 선상클럽에서 현대페인트를 말씀드릴 때 요게 오래 걸린다는 거 들어본 적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못 봤네요. 그래요? 그럼 자주 보셔야 돼요, 어머니.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또 움직이냐면, 이럴 때는 우리가 잡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매집이 덜 된 상황이에요. 매집이 덜 되면 주가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매집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주포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직 매집이 덜 됐어요? 덜 됐죠? 예. 어머님, 요게 유통물량이 얼마냐면, 자, 유통물량이 지금, 주식수가 2,800만 주예요. 2,800만 주 정도 되는 주식을 매집을 하려면 얼마 정도가 걸리냐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근데 지금, 자, 하단 권역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언제입니까?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날 터졌습니다. 3월 달에 터졌어요. 자, 3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3월 달, 4월, 5월, 6월, 7월, 8월. 자,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내년 2월. 그 사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최소 8월 달, 그때쯤 7월 말, 8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까지 주가가 여기에서 횡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뺐다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위로 올렸다가 뺄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사서 들고 계셔야 된다는 건 글쎄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현대페인트를 조금은 보류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지금 자리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어머님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조금 길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지만, 주가를 이럴 때 사지 마시고 다음에는 올라오는 타이밍을 맞춰서 사세요. 이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을 절대로 받지 않고서는 주가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제 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파시겠어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면 올라가기만 하면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네. 대신 뺐다가 올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걸 참을 수 있으시면 기다리세요. 예. 제가 볼 때는 2,000원까지는 한번 찍고 가야지 많이 갈 수 있겠죠. 예. 아, 그래요? 네. 글쎄요. 그렇게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근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갑니다. 가요? 예. 가는데 제 말은 많이 흔들어요. 많이 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40% 보유하셨으면 보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보지 말고 기다려요? 예, 그렇게 하세요. 대신 많이 뺍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겠어요? 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예. 예, 어머니. 예. 그러니까 어머니, 8월달 가야 그거는 되겠어요? 자 잠시만요. 어머님이 그거를 저한테 강요하기 앞서가지고 어머님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예? 확신이 없네요, 맞죠? 확신이 없는 것 같으면 왜 들고 계세요?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확신도 없는 종목을 왜 들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게 올라오는 데 따른 종목이 나오길래 샀걸래요. 예. 제가 볼 때도 올라옵니다. 대신에 뺐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예. 지금 현재가 더 뺐다가요? 예. 그 2,000원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힘내시고요. 네. 예,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종목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실 것 같으면 들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 변동폭 30%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확신이 없을 것 같으면 30% 움직이면 뭐 다 손절하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저와 항명 멘토가 좀 더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전화인가요? 네. 아,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예, 매수? 21,150원에 20%예요. 21,150원에? 아니, 21,150원에? 예, 20%. 네. 지금 좀 올라왔는데, 네. 오늘은 좀 내려가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20%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게 궁금해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물어보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했을 때 일단 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중이실 거고요. 중요한 건 현대로템이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죠. 지난번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주가가 그나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분기 실적 확인하셨죠? 예. 네, 일단 뭐 국내 쪽에서 점유율이 1인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예. 지금 1분기 영업 손실이 129억 원 정도였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일단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은요,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전화 목소리 들리세요? 예.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갈 거예요.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3분기부터 실적이 제대로 갈 겁니다. 1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손실이었어요. 129억 원 손실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 2014년도 4분기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물량이 2.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매출로 인식되는 그 시점이 바로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는 건 하반기겠죠? 예. 지금은 일단 그런 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코스피 200 종목 편입과 제외된 종목들이 선출됐는데, 현대로템은 새롭게 신규 편입된 종목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알고 있는 기업, 혹시 가장 생각나는 기업 뭐가 있나요? 지금 미국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뭐 애플. GM 같은 거. 네. 애플이나, 지금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서, IBM이나 뭐 GM 이런 종목들이 있죠. 외국인들 똑같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 200에,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이 안에서 바스켓으로 외국인들도 사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마세요. 가져가십시오.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매수하신 가격 대비했을 때 충분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는 26,000원입니다. 26,000원. 26,000원이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목표 주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끌고 가보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공개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일 목요일 날, 또, 우연찮게도 또 제가 또 마지막 날, 또 공개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서울경제TV에 멘토분들이 공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18일이 또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목요일, 제가 그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오셔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주포 찾기, 그리고 이상로 전문가가 왜 이렇게 차트에 대한 맥점을 확실하게 잘 찝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맞는가, 그것은 뭐 노하우적인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실 분들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황민영 멘토의 공개 방송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매주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 특히 중요합니다. 30% 변동성이 확대가 된 날,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고민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